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먼저 AS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로봇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과 함께 짚어봤던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잘 시연이 그래도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인탑스 받아볼 거고요. RS 오토메이션 드림텍까지 로봇 3대장 오늘 AS 받아볼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 인탑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과 11월에 두 차례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8월 기준으로는 26% 그리고 11월 기준으로는 41%가량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인탑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유효할까요?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되돌림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수익 실현 관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오후 방송에서도 한 차례 AS를 좀 드린 격인데요. 추세 하단, 하단, 되돌림, 하단, 지지 흐름들 나온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서도 매수하고 수익 실현.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인탑스는 보핏, 삼성의 보행보조 로봇 보핏에 대한 이야기, 생산 조립 AS까지 담당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2년 전 기사부터 여지까지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삼성 임직원들에게 보핏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매까지도 진행이 되었더라. 라는 보도 이후에 이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살짝 있었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가 추가적으로 가능했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돌림 자리까지 왔습니다. 되돌림 자리까지 왔으면 절반은 비중 축소, 그리고 나서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중간까지 하락이 촉발되지 않는다면 남은 비중에 대한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시장 영향과 중간 이상을 내려오게 된다면 전량 수익 실현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드림텍, 인탑스, RS 오토메이션, 로봇에 대한 세 가지를 딱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강조 드릴 때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돈 버는 로봇이다 라는 말씀드렸으니까요. 드림텍도 살펴보시죠. 추세 하단에서 지지 라인이 나왔고요. 하단 아래 꼴이 나와서 반등 나오자마자 여기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드림텍은 IT 기업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문인식 모듈. 하지만 심박수 체크가 가능한 카디악 인수를 해서 의료기기 기업으로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세 상단까지 올라갔고요. 기가 막히게 추세선에서는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중 절반 축소,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는 나머지도 비중 수익 실현.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유 없는 하락, 시장의 영향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 이후에 기필코 돈 버는 로봇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인탑스, 드림텍은 추세가 조금 더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를 살려가는 흐름들이 아닐까. 세 종목 중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도전하신다면 RS 오토메이션이 그나마 좋아 보인다라고까지 에이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짚어봤던 로봇주 3대장 저희가 AS 받아봤는데요. 같은 로봇 섹터 안에 있더라도 그때그때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RS 오토메이션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돈 버는 로봇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은 꿈비인데요. 어떤 모멘텀들 자리하고 있는지 이슈 모멘텀부터 체크해 볼게요. 한국이 압도적인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주들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었죠. 이미 저출산 관련해서는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메디앙스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동일한 이슈로 안내를 드렸고요.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8천억 원 이상 그리고 2,200개 가까운 하락 종목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매수할까에 대한 이야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관련된 정책의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4월이 총선입니다. 4월 총선까지는 관련한 이슈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세 하단의 지지력 강화의 요인으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왔다. 꿈비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선정하였습니다.
네, 꿈비 첫 번째 모멘텀 짚어봤고요. 두 번째 모멘텀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주 그 대표격인 꿈비라고 할 수 있는데 저출산 정책주들 다른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동용 완구 쪽들로 본다면요. 손오공, 그리고 쌈지엔터, 캐리소포트, 삼성출판사 등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아용품으로는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메디앙스, 예림당, 깨끗한 나라도 같이 포함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차바이오텍, 테라제니텍스, 비스토스 관련한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빠질 때 저출산 4월 총선 관련해서 지금까지 불러드린 종목들 하나하나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즈음에 그다음에 정책적 이슈가 부각될 때 관심 종목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겠다 강조드려 봅니다. 네, 지금 뭐 총선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와 맞물려서 저출산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꿈비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차트상 위치는 어떤지 가격 전략은 어떤지도 함께 들어볼게요. 시장에 반등이 나와야 될 텐데 그래도 추세 하단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선들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8,500원, 12,000원, 15,000원 말씀드렸습니다. 9,000원 아래에서 매수 안내를 드리고 나서 1차 목표가 12,000원, 목표가 상향으로 15,000원 말씀을 드렸고요. 14,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1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량 수익 실현 이후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1,000원 언저리서부터는 그래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비 11,000원 아래쪽에서는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겠고 첫 번째 목표가로 15,000원 한번 바라보시면서 대응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그리고 오늘은 또 두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이 열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네이버 밴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오시면 제가 오늘 장전 뉴스 브리핑, 그리고 장전 증시 브리핑,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그리고 ADR 관련된 캡처까지도 하나하나 다 올려놨습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 장중 어떤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허반석 어드바이저는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함께 공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록창 밴드를 통해서 위원님과 더욱 빠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는 방법대로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연초부터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국인들 선물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빠르게 대응해야 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주셨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공개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오늘도 공개 방송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1월 2일부터 제가 4일 연속으로 해서 신년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노골화될 경우 지수의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를 드렸고요.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축소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관의 배당 차익 거래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언저리에서 제가 ADR 130 이상은 과열권, ADR 75 구간은 과매도권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의 변곡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명확하게 그리고 가족방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뷰 방송 마치고 바로 12시부터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방까지 열어두고 있는 만큼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더욱더 꼼꼼한 시장 대응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